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잘 보셨습니까? 저는 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녁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한 1시 반경에 잠이 들어서 한 4시간이 눈을 떴는데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몸도 피곤하고 모든 게 피곤한 하루인데 주가까지 빠져 있어서 정말 기분이 우울한 그런 아침입니다. 일단은 중국 사태는 양날의 칼이다. 저는 이렇게 봤죠. 차이나 런이 잠깐 계속 들어오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사태가 되면 다시 차이나 런이 우리나라에 쏟아질 확률, 돈이 들어올 확률.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 수출의 30%가 중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태는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어느 업종은 좀 수혜를 받을 업종이 있고 어느 업종은 굉장히 좀 피해를 받을 업종이 서로 물려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승 트렌드로 갈 수혜를 받을 업종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중국 사태는 어제 이제 우리가 중국 사태 때문에 먼저 두들겨 맞아서 선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이 오늘 새벽에 선 조정으로 끝이 났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스타일로 반응을 하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중국발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 이제 시가 지방으로 이제 퍼져나오는데 중국 정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룰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서 불만 자체를 지금 이제 코로나 정책 방역으로만 과연 몰고 갈 것이냐. 중국 사람들은 이제 흰 백지를 들고 검열하지 말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 항상 어느 나라든지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자유에 대한 열망, 검열받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을 걸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국 시장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그러한 어떤 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이 원래 혁명의 역사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을 좀 중국 정부가 너버스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애플과 테슬라가 제조업 위기에 지금 쌓여 있는데 지금 애플은 특히 가격이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반대로 살짝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파웰이 30일 연설을 하죠. 이 연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맥파적 발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우리가 기대하는 연준 피봇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그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 위원 중에서도 가장 강성파인 블러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리 상승, 인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올릴 확률이 있다. 뭐 이런 또 사인을 내버리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일단 파웰의 내일 연설의 내용이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잡을 것이다. 기술적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차이나 피봇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확률 이런 확률이 있는데 일단 시장은 30일 내일 파웰의 연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들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 FOMC 회의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12월에 시장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 팍 오른 거에 대해서 이익 실현 물량이 확실히 나오죠.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 연말 포지션을 강하게 들고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 필요한데 그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 아직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두운 면들, 이익 실현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방송이나 저의 주장을 통해서 바닥은 견고하다. 너무 쫄 필요는 없고 내년 1분기까지는 견뎌야 된다. 내년 1분기까지는 장이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 말의 논리가 이제 틀리는지 맞는지를 이제 증명해가는 과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우리는 충분히 한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락할 것 같진 않다. 보합 횡보 정도로 전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세인트루인 연은총재가 향후 몇 달간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 대부업체 블랙파이가 파산 신청을 했죠. FTX 파산 여파로 블랙파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WTI가 글로벌 무역이 성장 내년까지는 둔화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무역은 성장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둔화 가능성은 크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검색수 1위가 월마트가 됐다. 아마존은 4위로 추락을 했다는 거죠. 이제 소비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요. 100억 달러의 10조, 12조, 13조 정도의 그러한 소비가 나타났다고 시장은 예상을 하는데 작년보다 한 3%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면들은 좋은데 약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중고가가 아니라 월마트 같은 저가 쪽으로 손이 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서민들의 수지갑이 많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좀 소비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끝난 유럽 증시는 중국 코로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장중 연례 최저를 기록했죠. 75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중 코로나 상황 시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장 시로 아이폰 생산량이 계획 대비 600만 대 부족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의 그 주문과 오퍼를 많이 주는 건가? LG 이노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아이폰을 조립하고, 그렇죠? 이런 쪽에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어제는 애플카로 엮여가지고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4.4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달러 인덱스는 106.68로 다시 105를 치고 올라가네요. 중국 위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라든지 달러 지수는 반대로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달러 지수가 더 빠지셨으면 좋았을 걸. 킹 달러의 모습이 좀 조정을 받다가 중국 문제로 철컥 걸리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으면 미국 2년짜리는 1.6bp 하락을 했고요. 10년짜리도 1.3bp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감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WTI는 75.86달러까지 빠졌으면 그래서 75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중국의 사태가 경기 침체, 글로벌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 2.63% 하락. 네, 아시다시피 중국 정저우 공장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이죠. 이것을 대체할 시장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걸 조립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게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 남아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이노텍은 이런 면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하반기 또 내년 초에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네요. 하지만 LG 이노텍은 10조까지 견뎌야죠. 지금 7조인데 어제는 애플카에 엮여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0.03% 상승을 하면서 끝났네요. 베타 버전이 4분기부터 인식이 되면서 수익률에 플러스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테슬라는 살짝 소폭 상승을 하면서 다행히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도 2.72% 하락하며 158달러, TSMC도 2.8% 하락하며 79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네요. 4.5% 하락하며 55달러.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연계돼서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수는 좀 하락을 하겠지만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메타 플랫폼스도 2.09% 하락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2.9%, 비트코인도 1.98% 하락하면 16,231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자, 간단하게 금일 시장 전망 한번 해봅시다. 중국발 시위 리스크는 당분간 시장을 흔들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 좀 앞선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의 저런 시위 리스크는 양날의 칼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온 차이라는 효과로 우리나라 들어올 확률이 높다. 반대로 경기 침체 지속과 수출 감소 등 전체적인 제조업 부진은 우리나라 제조업
관련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이다. 시장 바닥은 나름 견고하나 연말 줄이고 가자는 수급적 불안과 단기 상승에 따른 이시적 물량 등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는 소폭 단기 조정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향후 주식시장의 핵심은 뭔가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새로운 모멘텀, 이 새로운 모멘텀 출현이 좀 필요한데 이 새로운 모멘텀 출현이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또 폭격을 가하면서 전쟁이 막판 아주 격렬해지는 피해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 리스크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뭔가 헤매고 있는 듯한 모습은 나오고 있고 내년에 세계 경제를 이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나 뭔가가 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시장을 다시 키울 것이다. 뭐 자율주행이 키울 것이다. 뭔 이런 큰 플래그십이 시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든 산업이든 종목이든 기업이든 아직까지 시장에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날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게 좀 두려운 모습이죠. 내일은 파웰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추가 하락과 주가 반등을 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다음 주는 CPI 지수 발표, FOMC 회의가 단기적인 12월 연말까지 시장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 시장은 금일 어제 선 조정으로 심한 하락보다는 약보합 수준에서 개별 종목 장세 위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제 애플카 스토리가 나왔죠. 애플카 프로젝트 팀이 재구성됐다. 폭스콘 생산 차질 반사 수혜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오늘도 오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수혜주가 다시 떴고 XR과 메타버스, 국내 업체 메타버스 관련 특허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위성통신, 정부가 이제 우주 항공산업 육성, 스페이스X 국내 진출 기대 이런 것들과 엮이면서 위성통신주, 우주 항공주가 어제 좀 올랐죠. 광물자원, 카자흐, 리튬 광구 탐사 이런 가능성 등으로 상승을 지속하면서 어제 올랐는데 과연 오늘도 이러한 소테마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특징이 이제 소테마가 힘이 약한 거죠. 한 이틀, 한 하루 이틀 하고 바로 이제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이들 테마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테마가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그 소테마가 오늘도 오전에는 시장에 힘을 발휘하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무너질 확률이 또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비추다.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장을 보고 섣불리 급하게 달려들지 말라. 자기가 좋아했던 종목을 지속 노리면서 뭔가 자기의 그 바닥 라인을 그리고 있어라. 이 정도 오면 나는 좀 분할해서 사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딱 자로 그려놓고 이 정도면 내가 30%를 사겠다. 이 정도면 30%를 더 사겠다. 이 정도면 이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서 기다려야만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노리는 종목이나를 사기도 하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 조정이 미리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고 집중해서 시장을 좀 봐라. 또 장이 하루 이틀 빠지고 또 2, 3일 바로 뒤집어서 올라오는 케이스도 어제 많았죠. 지난주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주 초에 한 하루 이틀 빠지고 수목금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정도 잘 견디면 또 미국 시장이 돌아서고 그러면 또 언제 또 우리가 고민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장이 돌아설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소일비 하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좀 나락으로 가니까 좀 길게 보고 견디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1년 가까이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 카페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유튜브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이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만 개방을 하는 쪽으로 또 이 유튜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만 개방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12월에 좀 우리 카페 친구들 리더들과 좀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축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주식에 많이 힘들고 지친 친구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겠다는 카페를 떠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데 저는 뭐 이제 제 카페를 떠나든 안 떠나든 그 이제 개인의 자유니까 이제 유료니까 이제 저는 뭐 말리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에서 주식 시장을 떠났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주식을 해서 돈 번 사람은 없다. 포지션이 안 좋을 때는 빠져나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줄이고 웅크리고 기다렸다가 또 장이 좋을 때 쭉 늘리면서 돈을 먹는 거죠. 근데 한번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을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 가격은 더 빠지기만을 바라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고 또 자기가 하고 들어왔을 때 이미 시장은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많이 줄이거나 확 다 줄이지는 않죠. 90% 왔다가 쭉 줄여서 한 60%, 50%까지 줄여놨다가 견디고 다시 쭉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주식이 호황일 때는 이미 시장은 밑에서 사서 견딘 사람들에게 목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네, 떠나지는 마십시오. 포지션을 줄이거나 뭔가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동이지만 아예 떠날 때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사람은 마음 먹기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분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합니다. 오늘의 기분은 bright, 멋지다. 예, 주가는 상승한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멋진 화요일, 멘탈이 강한 화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르투갈 잡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